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하루 2,000번 이상 부지런히 움직이는 어깨 관절. 하지만 척추나 무릎과 달리 통증을 참는 일이 다반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힘줄이 파열되고 끊어지는 어깨 관절. 그렇다면 수술만이 정답일까? 과연 그 해답은 무엇일까? 오십견이란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어깨가 굳는 것을 말하는데 특징적인 증상이 몇 가지 있다. 팔을 머리 위까지 올리는 정상 팔과 달리 오십견이 있는 팔은 들어 올리기가 어렵고 이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또 팔을 옆으로 벌리는 건 역시 오십견이 있으면 완전히 벌어지지 않게 된다. 특히 두꺼워진 관절낭으로 인해 열중 쉬어 자세를 하거나 비틀 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오십견의 주 증상은 어깨가 굳은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할 때 수동적으로 어깨를 더 못 올리는 상황이신 거죠. 일상생활 중에는 머리를 잘 빗지 못하시거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못 꺼내시거나 화장실 용변 처리가 힘들거나 이런 생활의 불편함들이 있고 관절범의 끝에 가면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게 전형적인 아프고 굳어 있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일단은 아프니까 환자분들은 안 움직이시려는 경향이 있죠. 근데 안 움직이면 사실은 더 굳어지고 굳어진 거 상황에서 또 움직이려니까 더 아파지고 자꾸 악순환 형태로 돼서 더 증상이 나빠지고 더 굳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운동은 스스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정상인 팔로 아픈 팔을 잡은 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또 좌우 팔을 안쪽으로 당겨 어깨 힘줄을 천천히 늘리도록 한다. 다음은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해 좌우, 위아래로 움직여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근육을 강화시킨다. 특히 긴장도가 높아지면 견갑골이 경직돼 통증을 유발하는데 굽은 어깨를 수시로 펴고 오므려 통증을 해결한다. 최근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오십견 환자들 10년 후의 결과를 봤더니 40에서 50% 정도는 아직도 통증은 없지만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거든요. 주사 맞고 많이 좋아져서 한 80%는 온 것 같지만 80%를 100%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굳은 관절이 또 다시 오십견을 초래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십견은 50대뿐 아니라 전 연령층에 발생하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어깨는 근데 중력이 어깨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뚝 떨구면 중력 때문에 요 어깨에 있는 상완골하고 위에 있는 천정뼈 공간이 조금 넓어지게 돼요. 근데 주무실 때 누우시면 그 중력이 어쨌든 소실되는 거 아니에요? 압력도 좀 높아지고 밤에도 아파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밤에도 아프고 자다 깨고 돌아 누울 때 아프고 그러시니까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된 회전근개는 어깨뼈 윗부분의 극상근과 가슴 앞뒤에 있는 견갑 하근과 극하근, 소원근으로 연결돼 있다. 팔의 맨 윗부분의 근육은 삼각근이라 부르는데 팔을 처음 들어 올릴 때 주로 극상근을 사용하고 높이 들 경우 삼각근을 사용하게 된다. 팔을 좌우로 움직일 때는 견갑 하근과 극하근이라는 회전근을 사용하게 된다. 충돌이나 회전근 파열 자체로 인한 어깨 관절, 또 근육이 지나가는 공간, 이런 공간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아프시니까 환자분들은 어깨를 안 쓰게 되고, 그래서 2차적으로 오십견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을 구분하는 증상은 무엇일까? 보통은 팔을 한 90도 정도 들 때 이 공간이 가장 좁아져요. 그래서 오십견이랑은 달리 전형적으로 팔은 다 들 수 있지만 이 충돌이 되는 그 시점, 90도 때 좀 아파요. 아프네? 그러다가 더 들리면 아픈 게 없어지시는,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고,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들 때 특정 각도인 60도에서 120도 사이 구간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오십견은 특정 각도 없이 일상 동작이 어렵고 관절 운동 제한이 생긴다. 또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진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증상만으로 병을 확진할 수는 없다. 산수처럼 환자분은 30% 파열이니까 증상이 이 정도여야 되고, 환자분은 3cm 파열이니까 증상이 이렇게 심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환자분에 따라서 파열과 이 파열의 정도와 증상이 너무 일치하지 않아서 어떤 환자분은 조금밖에 파열이 안 되는데 너무 아파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걸 어떻게 사셨지 할 만큼 큰 파열인데도 하나도 증상 없이 잘 쓰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하기도 어렵고 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그래서 많습니다. 회전근개가 찢어졌어도 주변 근육들이 잘 균형을 잡혀져 있어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해마다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회전근개 파열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노화다. 힘줄의 혈액 공급이 줄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게 된다. 또 무리하게 어깨를 쓰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역시 파열의 원인이 되는데, 최근 더 주목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생활의 변화예요. 아시다시피 자세 안 좋은 분들 요새 많죠. 정말 스마트폰 보느라고 쭈그리고 보시고 PC 작업만 하시고 그러다 보면 등이 이렇게 굽죠. 거북목, 또 이런 어깨가 이렇게 자꾸 굽어요. 그렇게 되면 어깨만 굽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견갑골이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기울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굽으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상완골이 더 닿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이렇게 자꾸 웅크리고 있는 자세가 자꾸 반복되다 보면 회전근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한 40대에서도 이런 힘줄 파열이 종종 옵니다. 그 핸들의 위쪽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90도 근처가 돼요. 이게 충돌 각도예요. 핸들의 아래쪽을 잡으면 어깨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도 회전근개 파열이 종종 있고, 사실은 운전하실 때 어깨를 충돌하는 각도에서 피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사제는 스테로이드와 국소 마취제를 혼합해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에 반응해 항염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대부분 견봉하 공간에 놓게 되는데, 염증 부위와 통증의 원인에 따라 관절강 공간, 견쇄관절, 이두박근 고랑과 같은 부위에 놓게 된다.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반면, 장기간 사용 시 감염에 취약하고 힘줄과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국소 마취제의 경우엔 통각 수용체에 작용해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주사 이후 일시적으로 생기는 통증의 불편감도 함께 해소한다. 또 혈관 수축제를 첨가해 주변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국소 마취제의 흡수를 막아 약물 지속 시간을 늘린다. 또 히알루론산은 관절액의 주요 구성물로 피부와 연골 조직에 작용해 윤활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주사제들은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약 3개월 간격을 두고 투약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근 환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나 단백질 주사제 등은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DNA라는 것은 우리 세포를 이루는 DNA의 성분, 구성 성분 단백질을 농축해서 주사를 놓는 겁니다. 뭐 염증을 좀 낮추는 효과도 있을 거고 이상적으로 바라기는 찢어진 회전근개에 이 DNA 성분들이 들어가서 좀 재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주사를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임상 연구, 기초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DNA 치료가 세포 치료나 무슨 혈장 치료나 이런 것들과 잘 복합적으로 이런 치료제가 개발되는 게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고 또 저희들이 연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상 데이터는 2.5cm가 기준이에요. 환자분이 증상이 별로 없으셔도 저는 가능하면 2.5cm 전에 수술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기준 중에 하나는 연세인데요. 저는 뭐 나이는 숫자라고 믿고 있지만 아무래도 재생 능력은 가능하면 뭐 일찍 발견했다면 60대에 수술하는 것이 더 결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70대라고 결과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조금 젊으셨을 때 가능하면 파열이 좀 적었을 때 수술하는 게 수술하고 결과를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염증이 유발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통증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 그럼 석회성 건염의 석회는 수술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걸까? 연구에 의하면 석회가 생겼다가 녹는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절경 그때 수술해 보면 치약처럼 보입니다. 누르면 하얀 치약이 나오듯이 그런 성분이 있을 때는 매우 아픈 거고 또 일부에서는 만성화된 데서는 분필처럼 보여요.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석회는 없어져야 될 거로 생각을 하지만 우연히 찍은 엑스레이에서도 석회가 보이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 얘기는 석회가 있어도 별 증상 없이 지나가시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저는 자연경과를 더 믿고 아플 때 필요하면 스테로이드를 놓고 자연경과를 지켜보면서 2차적으로 오십견이 오지 않게 운동을 권장하면 증상은 스리슬쩍 없어지고 어깨를 다 쓸 수 있거든요. 석회는 남아 있어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어깨 질환을 진단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개월. 힘줄이 끊어져 움직이지 못하게 돼서야 병원을 찾는다.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이 함께 있는 경우 관절 범위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먼저 아픈 팔의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반대편 팔로 잡아 바닥에 닿을 때까지 밀어 올려주는데 통증이 있는 상태로 5, 6초간 유지한 후 내려준다. 다음은 아픈 팔의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반대편 손을 이용해 정상 어깨 쪽을 향해 서서히 잡아당긴다. 이 역시 5, 6초간 동작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번엔 아픈 쪽 어깨를 바닥에 밀착하고 옆으로 눕는다. 이때 아픈 어깨의 엉덩이가 바닥에 닿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픈 팔과 몸통을 90도로 유지하고 팔을 벌린 상태에서 아픈 쪽 손목을 잡고 아래로 서서히 눌러준다.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누른 후 5, 6초간 동작을 유지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만약 90도 유지가 어렵다면 60도에서 서서히 눌러주도록 한다. 다음은 벽면 모서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픈 팔을 머리 뒤로 올린 후 어깨를 밀어 앞쪽 어깨 공간을 넓힌다. 관절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면 다음 단계로 어깨 근력 강화 훈련을 시행하는데 고무밴드 한쪽을 단단히 고정시켜 허리 높이만큼 오게 한 후 팔꿈치가 90도 직각이 되도록 해 잡아당긴다. 이때 겨드랑이에 작은 수건을 끼우면 좀 더 수월하게 동작을 할 수 있다. 고무밴드의 경우 색깔마다 각기 탄력 강도가 다른데
노란 밴드는 고령자나 어깨가 약한 여성 또는 수술 직후 여성 환자들이 사용하는 게 좋고, 빨간 밴드의 경우엔 건강한 여성이 예방과 운동 목적으로 사용한다. 또 초록 밴드는 고령의 남성이나 수술한 남성에게 적합하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파란 밴드 사용을 권장한다. 밥 먹고 5분씩이라도 저는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식사하시고 나서 눈에 보이는 데 두시고 고무줄을 꼭 TV 보시면서 신문 보시면서 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습관을 조금만 들이신다면 평생 안 아프게 어깨를 잘 또 멋지게 하고 싶은 운동 하시면서 힘든 일도 하실 수 있고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